자, 몽골 여행의 6일차, 울란바토르 여행의 1일차. 먼저 자이승 전망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9시 50분, 10시 정도 되어서 대중교통이 원활한 시기에 도시 외곽을 돌고, 그리고 일찍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시내 내부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국이라고 해야 될까? 이 몽골도 한 중진국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도나 보행자 안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은 다른 중진국,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울란바토르도 그렇고 몽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 에구 셀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자기한테 안 물어봤다고 막 화를 내네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제가 약간 길치. 야, 난 진짜 그 투어 할 때 있잖아, 몽골 기사. 난 그런 걸 절대 못 할 것 같아. 그지? 비자 신용카드로 된다고 그러는데 452 저거야, 저거. 구글맵 정보를 이용해서 무사히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교통 시스템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1회, 그러니까 한번 탑승할 때마다 1000투그릭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탑승하고 한 4코스 만에 내렸습니다. 길 양쪽으로 인도가 잘 돼 있다.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불산공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몽골 전통 글자라고 그러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몽골인 중에 지금 우리 전통 한자 못 읽는 사람 많잖아. 자, 이태준 기념공원. 우와, 여기 기념관이 꽤 크다. 나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공원만 있고 비석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도 있고 꽤 잘 해놨다. 고려국 국적의 의사 이태준 기념관의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책이 적혀있어요. 저런 문고리 중간에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아, 경남 함안 출신인가 보네. 몽골 국왕의 의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펼친 대의.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 훈장이 주설되었습니다. 세브란스 학교에서 의술을 배운 이태준 의사께서는 몽골의 전염병을 고치러 오셔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료 지원 활동을 하셨고, 그 공로로 복득한 그 당시에 몽골 황제로부터 훈장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의로 활동하시다가 독립운동을 지원하셨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 백군의 운게르라는 장군의 부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대는 이태준 선생을 의도적으로 학살한 게 아니라 몽골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 황제의 의였던 이태준 선생도 함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꼭 한국인이라면 와봐야 될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가이드들의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저희는 가이드들의 설명을 띄엄띄엄 얻어들어서 이태준 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깃발의 조각상이 공산주의 소비에트의 영향력이 느껴지는데, 장애자 보행로가 없는 게 아쉽네요. 입구를 못 찾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꼭대기에서 자이승 전망대로 연결되는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이슨 힐 쇼핑타운 7층에 내려서 글래스 브릿지를 찾아라. 자, 여기 유리 연결 통로는 6월 11일부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오늘이 딱 6월 11일인데 안타깝네요. 조금 편하게 갈까 싶었더니 더 둘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 밑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저 자이슨 기념탑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자이슨 힐 7층에서 유리 계단을 이용하면 길이 좀 짧아지고 계단 걷는 거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부터 글래스 브릿지가 폐쇄되었습니다. 자이슨 기념탑, 자이슨 전망대. 여기 일몰 보러 많이 온다던데 우리는 한낮에 왔네. 오, 시원해. 네. 모자 조심하세요. 무료예요. 이게 공산주의, 소비에트 영향이 보입니다. 일단 다음 목적지는 복덕한 박물관입니다. 이제는 몽골을 유목 국가라고 하면 안 되겠어. 도시 국가라고 해야 되겠어. 울란바토르 도시 국가이고 주변에 유목을 조금 한다 하는. 여기 도시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우유 아이스크림? 어제 자기 먹었던 아이스크림 기억나지? 같은 맛이야? 약간 달콤 짭짤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우유에 그런 풍미가 더 있는 느낌? 맞아. 지금은 러시아워도 아닌데 차들이 엄청 막힙니다. 이게 보니까 수척근데 차량에 비해서 도로가 좁아서 뭔가 도로를 넓히든지 차량 제어를 하지 않으면 차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버거킹 옆에 권구성 순대국밥집, 저기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2005년부터 영업을 한 거고 메뉴도 자체도 한가지다. 순대국이 32,000 투그리, 그리고 수육국밥이 32,000 투그리. 한국보다 비싸네요. 가격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나? 한 15,000원? 1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순댓국, 이거는 수육국밥. 비주얼은 한국이랑 똑같다. 맛도? 살코기가 많다. 내 거는 엄청나. 우리는 이런데 하면 그 살코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노? 그 부속고기 같은 그런 게 많고, 이런 살코기는 적은데. 난 김치 순댓국을 만들어 먹겠어. 다대기로 간을 하지 않고 김치로 간을 해서 김치 순댓국으로 먹겠습니다. 야, 여기 순댓국에는 이 살코기 많은 것보다 부속고기 많은 게 나은데. 여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몽골에도 돼지를 키우나 싶어서 구글에 잠깐 보니까 그 유목 초원에서는 못 키우고 이 수록 울란바토르 인근으로 돼지 사육 농가가 생겼대. 아, 순대국밥 엄청 잘 먹었다. 너무 배불러. 양이 엄청납니다. 특히 살코기가 많아서 그런지. 복덕한 궁정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도 공유 자전거, 에코 바이크, 공유 바이크가 많네요. 공유 전기 바이크가 많아요. 여기 헬멧까지 같이 있네. 헬로 라이드. 이런 강이 있어서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겠지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 생각하면은 아파트,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아파트 막 건설 붐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뭘 거기 그 땅도 넓은데 아파트 짓냐 이랬더니 여기 전부 다 이 고층 빌딩들 아파트촌들이 다 들어서고 단독주택들 거의 보이지도 않아. 아 여기가 복덕한 그건가 보다. 여기가 입구가 아니고 저 앞쪽이 입구인 것 같아. 복덕한 궁전박물관. 복덕한은 몽골의 마지막 황제가 이 궁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입구가 아까 거기가 입구였는 것 같으네요. 이 뒤쪽은 입구가 없습니다. 오늘 휴관인가? 이쪽은 아니고 저쪽인데 안에 그 입구가 없었잖아. 문 닫아놨었지. 입구가 그치? 없었는 게 아니고 문 닫아놨어. 딱 봐도 그쪽 입구였네. 그렇게. 자, 복덕한 궁전 박물관에서 나란톨 시장, 나란톨 전통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티 토일렛. 육교 올라가는데 노출되어 있지 않고 지붕을 다 씌워놨네. 나란톨 전통시장 가기 위해서 4:32B 버스를 탔습니다. 이쪽이 신도시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파트 단지들 쫙 있고 건너편에 새마을식당 CU. 야 여기 전통시장 근처라는데 뭐 전부 신도시 같아. 이 건물들하고 이질감이 별로 없어. 글씨만 다르다 뿐이지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지. 하도 한국 게 많아서 친숙해. 시장 가는 길에 있는 이 컨테이너들은 다 창고로 이용되고 있네요. 요거는 좀 더 신식 시장. 아무래도 기차나 이런 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니까 중국, 러시아에서 많이 올 테고 옷이나 이런 거는 중국이 많겠지. 그러면 짭도 많겠네. 지금 다 잡이야 보니까. 야 여기 나란톨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 넓어서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지 잘 봤다고 소문이 날지 알 수가 없고, 나란톨 시장에 그 정문 역할을 하는 큰 간판이 있는 그것도 못 찾겠어. 우리 뭐 남대문 시장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몽골 전통 현이 2개인 악기가 보입니다. 펩시 1개랑 얼음 1곡, CU에서 콜라 한잔하고 나란톨 시장을 다시 자세히 구경해 봅시다. 저기가 그 구글 맵 사진에 있는 장소네. 이야, 이거 뭐 신발 코너가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한복 같은 개념이니까 행사 때만 있겠지. 아동용 저고리. 여기는 남자 전통 옷. 비동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화장품 가게. 저기는 식료품점인 것 같은데. 시장 화장실은 3배 투그릭을 내야 됩니다. 나란톨 시장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둘러보는 거는 무리고 잠깐 대충 둘러보고 화장실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 물건 하나도 안 사고 여기서 과일이나 이런 걸 살까 싶었는데 괜히 시장에서 뭐 과일 품질도 잘 모르고 가격도 눈탱이 맞기 딱 좋을 것 같아서 과일은 집 앞 근처에서 사고, 또 뭐 물건을 사봐야 여기서 돌아다닐 때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우리 432B 저거 타고 왔었지? 여기 나란톨 시장 정류장에서 451번 버스를 타겠습니다. 야, 이제 아까는 그렇게 안 오던 432B가 뭐 계속 와. 432B가 연속해서 3대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오바타르 광장으로 이동할 계획이고, 아직 몽골 울란바토르는 한국과는 달리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시간을 예측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한 15분을 기다린 것 같다. 451번을 탑승하겠습니다.
451번 버스는 10,000원 버스여서 앉지를 못하고 서서 가야 됩니다. 한 25분은 서서 가야 되거든요. 원래 구글 맵에 25분인데 교통체증이면 한 3, 40분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오바타르 광장 인근에서 내려서 수오바타르 광장으로 도보 이동 중입니다. 여기 천막치고 벼룩시장 같은 건데 비가 와서 다 덮어버렸네. 비가 엄청 많이 오진 않아서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블룸버그 TV 몽골리아 광고판이 보이고, 굴절버스 너머로 보이는 이 건물도 국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관공서인 것 같은데 구글 맵 지도에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몽골도 구글 맵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 같네요. 말을 탄 인물은 수바타르. 수바타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무성생과 같은 몽골의 독립 영웅입니다. 수바타르 광장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에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좌우에 있는 장군 기마 장군상은 누구일까? 징기스칸한테는 사구라는 유명한 장군 8명이 있었습니다. 4마리의 개와 4마리의 말이라는 의미인데, 개와 말을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몽골에서는 사구 4마리의 개라는 그 장군들이 아주 전투를 잘하는 장군들, 그러니까 전투력이 높은 장군들을 사구라 그러고, 사주는 뭐 행정력이나 명망이 높은 그런 장군들을 사준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바타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들이 그 러시아 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풍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정면에는 현대식 건물, 그리고 저 멀리 산이 보이는 게 아주 광장의 경치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 수오바타르 광장 느낌 참 좋네. 유럽의 여느 광장 못지않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뒤쪽에 보이는 여기가 저 몽골 전통 공연하는 곳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고, 티켓 오피스도 주변에 안 보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쉬겠습니다. 5시 조금 넘으니까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연 시간은 6시부터 한 7시 10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맨 에크 공연 입장 티켓은 6만 투그릭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추가로 6만 투그릭,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는 20만 투그릭을 내야 됩니다. 공연이 끝나면 저 공연자들과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투먼 에크 공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그 흠이 그 창법으로 노래하시는 그 남성분의 흠이 노래가 엄청 특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아리랑 공연도 한번 해 주어서 더욱더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몽골은 저 유목민족인데 그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보존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유목민족이어도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중국화되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몽골은 원나라 제국이 물러나면서 북원 제국으로 이어져서 그런지 약 320여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감명 깊게 생각됩니다. 서울 스트리트에 홍익인간 표시가 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서울 거리에 큰 특색은 없습니다. 서울시와 알마트시는 자매도시 협정을 1995년에 체결했답니다. 또 여기 징기스칸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자, 주문을 다양하게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너무 애매해서 일단 2인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아, 이게 각자 넣어 먹는 거니까 끓으면 넣어. 정이 없네. 응? 나는 셀리 넣어줘서 딱 해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야, 참. 끓기 시작해서 야채 먼저 넣어야지. 뭐 넣어? 따라 넣고 있는데. 중경채. 전경채, 배추 넣고, 이거 넣고, 오이 하나 넣고. 땅콩 소스. 오, 고기 한 점씩 넣으니까 두 점씩 넘어가야 되겠다. 한 점 하니까 뭐 너무 작아. 고수의 향이 느껴져. 어디에서? 고기에서? 이건 어디 넣을까? 여기 넣겠지. 국물에 넣겠지. 몰라서 못 먹겠다. 소스에 넣는 건지 어디 넣는 건지. 아우. 근데 이게 소스를 그 땅콩 소스하고 간장 소스 이렇게만 했으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다. 칠리 소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 소고기 2인 세트 메뉴 시켰고 양고기 그 고기를 추가했는데 추가 주문한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양고기가 되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 양의 향은 살짝 있잖아. 그래? 아, 나 땅콩 소스에 하니까 땅콩 향이 나서 그걸 덮어버린 거구나. 간장 소스에 먹어봐야겠다. 양고기 맛있나? 그래? 고기는 근데 이게 더 부드럽고. 그렇게 향이 막 강하고 그러진 않다. 먹을 만한데 맛있어. 그래도 향은 있어. 나 오늘